장혜원 전속계약 SM 결정적인 이유. 최근 SBS에서 퇴사를 한 장혜원 아나운서가 SMCNC와 전속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SMCNC는 아시다시피 전현무 방송인이 있는 기획사이기도 하며 신동엽, 강호동 그리고 이수근, 김병만과 같은 예능 절대 강자들이 소속된 기획사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장혜원 전 아나운서 입장에서는 SMCNC의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신의 한 수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장혜원 전 아나운서는 SBS에서 퇴사를 할 때에 회사에서 놔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었을 정도로 압도적인 인기와 사랑을 받았던 아나운서였습니다. 사실 아나운서라는 직함 자체가 결혼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는 있지만 과거와 다르게 대중에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직임은 아닌 것이 지금은 오히려 방송인들 즉 MC라 불리는 여러 예능인들이나 방송인들이 더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스포츠 아나운서나 보도국 아나운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의 아나운서들은 퇴직을 하는 것이 하나의 관례처럼 되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장혜원 전 아나운서가 퇴직을 한 것도 그리고 그 이후에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장혜원 전 아나운서든 그 누구든 상관없이 SMCNC와 같은 대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히려 장혜원 전 아나운서가 SMCNC를 선택했다고 보기보다는 SMCNC가 장혜원 전 아나운서를 선택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장혜원 전 아나운서는 방송국에서 활동을 했을 때에도 스포츠 부문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장르의 진행을 맡은 적이 있었고 해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는 인지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퇴직을 하였을 때에 SMCNC에서 컨펌이 들어간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장혜원 전 아나운서가 SMCNC와 전속계약을 맺은 것은 그러한 컨펌에서 장혜원 전 아나운서 입장에서도 방송 일을 행사 일보다는 더 많이 할 것이라고 하는 의지가 작용하였기에 방송에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SMCNC 와 전속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아이돌 중심의 SM의 외부 행사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될 수 있기에 이것저것 고려해서 전속계약을 체결한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지금은 장혜원 전 아나운서의 SMCNC 전속계약 체결이 좋은 선택이라 할 수 있지만 결국 장혜원 전 아나운서의 선택이 이후 몇 년 동안 어떻게 작용할지는 확신을 할 수가 없기에 일단은 기다려보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기다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근 여러 방송국에서 얼굴을 보이고 있는 장혜원 아나운서이기에 그의 활동은 한동안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는 것도 맞는 선택으로 보입니다. 복귀한 먹방 유튜버 쯔양, 한 달 수익 2에서 3억 원 예측 나왔다. 이른바 뒷광고 논란으로 방송 은퇴를 선언했다가 석 달 만에 복귀한 먹방 유튜버 쯔양의 유튜브 한 달 수입이 최대 2에서 3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7일 유튜브 인스타그램 데이터 통계 사이트 녹스인플루언서에 따르면 약 29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쯔양의 유튜브 월 수익은 1억 6,200에서 2억 8,200만 원 정도로 예측됐다. 동영상 한 개당 제휴 수익은 약 997만 원으로 추정됐다. 미국의 유튜브 분석 사이트 소셜블레이드는 쯔양의 최근 30일간 유튜브 수익을 26,600달러 약 2,230만 원에서 32만 8,800달러 약 3억 5,600만 원로 예상했다. 한 주에 적게는 4,800달러 약 520만 원에서 많게는 7만 6,700달러 약 8,300만 원을 벌어들인다는 계산이다.
쯔양은 지난 8월 뒷광고 논란이 불거지자 은퇴를 선언했다. 제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질타가 아닌 탈세 사기꾼 등 허위 사실이 퍼져나가는 댓글 문화에 지쳤다면서다. 뒷광고란 유튜버가 구독자들에게 협찬 사실을 숨긴 채 마치 자신이 구매 사용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일컫는다. 하지만 그는 3개월여 만인 지난달 20일 아프리카 TV 채널에서 라면 먹방을 진행하며 복귀했다. 당시 생방송 시작 15분 만에 1,500만원어치의 별풍선을 받아 화제를 모았다. 쯔양은 자신의 복귀에 대해 여러 이유가 있지만 돈 때문이기도 하다라며 한 달에 식비가 500만 물결표 600만원 정도 든다고 밝혔다. 그는 많이 기부하고 좋은 곳에 쓰며 잘 살 것이라면서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 뜻대로 그만두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 돌아왔다고 언급했다. 강용석 공수처 법 물타기 하려 어제 날 체포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가 7시간여 만에 풀려난 강용석 50일 변호사가 9일 명예훼손 혐의로 집에까지 경찰 3명이 찾아와 체포해 간다는 것은 독재 정권의 말기에나 있는 상황이 아닐까? 일제강점기 독재 정권에서나 있었던 일이라고 했다. 강 변호사는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 나와 아침에 가족들 보는 앞에서 경찰들 우르르 와서 체포를 해갔다. 명예훼손으로 이런 식의 체포가 가능한 것이냐며 이같이 말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3월 유튜브에서 문 대통령이 어떤 남성과 악수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문 대통령이 신천지 이만희 교주와 악수하는 사진이라는 취지로 설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가로세로 연구소 측은 이 영상을 올린 지 일주일 뒤 해당 남성이 이만희 씨가 아니라고 정정하고 사과했고 문제가 된 영상도 삭제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강 변호사에게 지난 9월부터 4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응하지 않았다며 허위사실 공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강 변호사에 대해 최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8일 체포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방송에서 경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한 날짜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날은 지난 금요일 4일이었고 법원이 이를 발부해준 것은 이번 주 월요일 7일이었는데 왜 굳이 8일에 집행했느냐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는 과정을 자신의 뉴스로 덮기 위해 이런 상황을 연출했을 수 있다는 게 강 변호사 주장이다. 강 변호사는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통과하는데 우리 가세연 가로세로 연구소 EX맨 노릇을 했다고 자평하면서 깔깔댔다는 것을 보면 제가 체포되면 공수처법보다 그 기사가 더 많이 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건지 라며 실제 어제 포털 사이트 검색어 1위가 강용석이고 공수처법은 5에서 6위로 밀려있는 상황이 연출됐고 뉴스도 공수처법 날치기는 아주 별게 아닌 것처럼 지나가고 제 체포 기사가 오히려 언론 메인에 떠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 라고 했다. 그는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겠지만 공수처법 날치기를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며 7일 날 체포할 수 있는데도 굳이 8일 아침부터 사무실에 나가 확인하고 집에까지 찾아왔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또 이번 명예훼손 사건이 일종의 하명수사 내지는 청탁수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청 사이버수사대가 명예훼손죄 처벌하라고 있는 곳입니다. 쌓인 실행간 민사로 해도 될 문제인데 경찰이 나서서 이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느냐는 얘기를 수사 경찰들조차도 하더라 라며 경찰들이 저희 입장 아시지 않습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하더라. 엄청난 압력이 있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는 그러면서 저는 하여간 그 빵을 먹다가 말고 체포가 됐는데 집사람은 이 자국이 남은 먹던 식빵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던지 사진을 찍었더라. 어제 저녁에 돌아오자마자 말라붙은 빵을 다 먹었다. 배가 고파서 먹은 것도 있다. 라며 본의 아니게 문재인 정권과 싸우는 가장 앞줄에 서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예상 못한 것도 아니고 굴할 것도 아니다. 라고 했다. 앞서 가세연 대표인 MBC 기자 출신 김세휘 씨는 전날 방송에서 강 변호사 부인이 보낸 사진이라며 식탁 위 빈 컵과 먹다 남은 식빵이 찍힌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형수님, 강 변호사 부인이 흐느끼면서 사진을 보냈다며 강 변호사가 식빵을 절반 정도 드시다가 경찰관 3명이 들이닥쳐서 체포된 것이라고 했다.